안녕하십니까. 오석환 교수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오전이네요. 오전에 우리 CPTI 교수님들 강의를 했는데, 그 녹음 퀄리티하고 그 줌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일단 다시 올려드립니다. 다시 올려드려서, 어, 녹음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제 집에 있는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제가 캄보디아 개척교회 그리고 자립에 대한 질문을 해보다라고 했고, 저는 사실 이 강의는 제가 준비하다가 3번이나 바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걸 준비했나? 박사 논문의 그 리서치 메서드시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너무 힘들게 하는 게 해서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서 그거보다는 좀 인스피레이션하고 임파테이션 조금 더 은혜스럽게 부흥회처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를 가르치는 것보다 누가 가르치냐가 더 중요하죠. 저는 61년생 소띠, 저희 형제 자매 5인데요. 그중에 막내로 한국 영등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3년도, 와, 벌써 49년인가요? 네. 73년도에 거의 50년 전에 12살 때 미국을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화영 교수가 얘기하는 당신이 맹고입니까? 바나나입니까? 했을 때 저는 바나나겠죠. 얼굴은 노랗지만 인사이드는 그냥 서구적인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38년 동안 결혼 생활 재미나게 하고 있으면서 애도 셋 다 성숙한 애들 낳았습니다. 첫째가 한국 나이로 37, 둘째가 35, 막내가 이제 32 됩니다. 아내랑 열심히 재미나게 살고 있고요. 우리 아내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 내적 치유 OS 하우스라는 카운슬링 센터를 이번 7년 8년째 하고 있고요. 우리 탕백홍 목사님이랑 크리스찬 리더십, 우먼스 리더십 쭉 벌써 15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의 시작은 궁금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질문으로 만들면 연구의 시작인데 저에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자립하는 교회 개척 가능한가? 왜냐하면 제 백그라운드가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남가주, LA라고 그러죠, 요즘은. LA에서 20년 동안 2세를 위한 개척교회, 영어권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하다 보니까 뭐 동양 사람, 흑인 들어왔고, 저희 3번째 교회가 사실은 캄보디아 레퓨지 500가정이 살고 있는 흑인촌의 캄보디아 2세들을 위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 탕백홍 목사님 그 딸이 봉사를 하다가 제가 탕백홍 목사님이랑 연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도에 러시아에 있는 신학교 그 LA 플러튼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있습니다. 김광식 목사님 은혜를 받고 제가 98년도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적으로 그래서 시베리아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시베리아 그 매프에 100개 그 꽂혀 있는 거예요. 요만한 조그만 플래그들이.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개척한 교회라고. 근데 백교회가 2년 뒤 후원이 끝나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 저 다 뽑아버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개척한 거 어떻게 뽑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개척만 하지 말고 자립하고 하는 교회를 해야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작한 프로젝트이 27개 교회 개척하는 2년 동안 한 달에 200불인가 후원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들은 뭐 3,000불짜리 집을 사서 허물어 가지고 그거를 예배처로 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매년 1년에 2번씩 1년에 2번씩 6개월마다 가서 훈련하고 또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또 제가 책을 쓴 것을
번역해서 러시안 말로 번역해서 예를 들어 뭐 기도로 이끄는 삶, 새벽 기도 영성 뭐 등등 11조 그런 책들을 출판을 해서 러시안 말로 하다 보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성장하고 계속해서 가서 훈련하고 그때 참 너무 아름답게 생겼던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들 나이가 들어서 보여요. 그래도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들 다 잘하고 계세요. 또 한 교회는 센터 철치라고 그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13개를 더 개척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이 종교단체는 땅을 무조건 공짜로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땅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리서치 퀘스천이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생긴 거예요. 왜 자립교회, 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가능한데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가? 거의 불가능. 뭐 한다는 교회도 있는데 사실 가보면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스몰 그룹 7, 8명 모여 있고 그거를 뭐 물론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은 뭐 자립했다 그래요. 농사 생활 농사를 농부로 있으면서 누구의 후원을 안 받는다. 후원을 안 받으니까 자립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놓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옥스포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 가서 거의 9년 동안 논문을 쓰고 5월 2018일 날 패스하고 졸업하고 제가 쓴 논문이 이제 영국 레그넘 출판사에서 두 가지 책으로 출판됩니다. 하나는 큰 거하고 하나는 작은 거. 그리고 물론 또 일렉트로닉 책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4개가 됐는데 제가 일부러 갑앤을이라는 관계로 풀었습니다. Korean Patron Client Dynamics in Church Planting in Cambodia. 그래서 Church Planting in Cambodia라는 단어를 구글 스칼라에서 치면 책 4권이 맨 처음에 뜨는데 그 중에 3권이 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캄보디아 철치 플랜팅, 캄보디아 교회 개척에 대한 연구가 영어로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호랑이가 없는 마을에서는 토끼가 왕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제 책을 지금 많이 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자립의 문제를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인류학적 접근, 더욱이 갑과 을로 관계를 보며 아버지적 갑에 대한 연구로 발표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 그러면 영어로 father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WWGS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What would Google say? 그래서 구글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는 제가 박사 연구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What would Google say? 어떤 그 자체가 또 연구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구글 스칼러 가서 father 치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구글을 찾으면 나오잖아요. 나오고 이미지 나오고 뭐 미디어 비디오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가 다 이런 이미지예요. 너무 얼마나 해피해 보여요. 막 즐겁고 착 막 뽀뽀하고 막 껴안고 허그하고. 그 제가 father를 한국말로 아버지 해서 구글에 쳤더니 아이고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만 뜨는 거예요. 우울하고 노동치고 고생하시고 이거 봐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웃포 father로 하면 어떨까 했더니 제 첫 번에 떴던 이미지가 이게 벌써 한 5, 6년, 7, 8년 됐나요? 한 팔이 없는 캄보디아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경의를 표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뭐냐? 누구의 아버지 이미지가 가장 정확한 거냐? 당연히 다겠죠. 동양 사람이 아는 아버지와 서양 사람들이 아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학생들 CPTR 2021년 가르치면서 너희들한테는 아버지 이미지가 뭐냐? 마타오 셰프 우리 뭐죠? 히브리 말로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도전한 것이 바로 이것이 리서치 퀘스천이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페이트런, 우리의 갑이 아버지라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식론의 새로운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캄보디아 사람이 생각하는 인식론을 모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를 임포스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2017년도에 제가 RUPP, 로열 유니버시티 오브 프놈펜 대학원 코र्스에서 형이상학, 서양과 동양의 형이상학을 가르치면서 같이 논쟁하고 아직도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캄보디아 프레스비티안 CPTI에서도 제가 작년에 리서치 메터드라고 제가 특별히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박사 논문 박사 연구할 때 제가 리서치 메터드를 연구하다가 한 것을 캄보디아 우리 학생들 CPTI에 저보러 강의를 하라고 해서 잘 됐다. 그러면 제가 우리 황종철, 서길성, 더욱이 CPTI 잘 알고 계시는 장완익 교수님, 우리가 캄보디아 리서치 리소스 센터라고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0년 돼가거든요. 9년째인데 저희들이 출판하고 발표하는 우리 물론 이교육 선교사님이 포워드 써주셨고요. 그 인사이드 들어가 보면 제가 CPT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CPT 학생들을 위해서 이 연구, 리서치 메터드를 제가 썼습니다. 하면서 거기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크리스찬 스칼러로서 4가지의 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고, 둘째 knowing yourself, 네 자신을 알고, 셋째 서로를 알고, 넷째 knowing your subject. 이제 박사만 그러니까 무슨 연구든지 그냥 하나님 알고 너를 알고 서로를 알고 그러면 이제 목회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목회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학교에서는 목회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르치는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분야에 이제 엑스퍼트를 만들어야겠죠.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톰 하비라는 우리 OCMS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옥스퍼드로 보내서 선교사로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키우고 계신데 이분이 그 박사 논문을 중국말로 썼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OCMS 가니까 그 중국 책을 하나 가져오더니 오 목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읽냐고 그래서 내가 저 한자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다른 폴 우드라는 어떤 또 그 교수님이 그분 타일랜드에 계시는 분인데 뭐 중국말 열심히 읽어요. 둘이서 막 중국말로 뭐 이거 맞고 저게 틀리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람 기죽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비 교수님께서 요즘에 그 연구에는 3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첫째는 텍스트 베이스. 이게 뭐냐면 그냥 뭐 그 라이브러리에 꽁 박혀가지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책 뒤리 파가지고 책으로만 푸는 박사 논문 뭐 그런 것도 존재는 한다. 둘째, field based. 이거는 미션 필드에 나가서 인터뷰 피플하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쓰는 것. 세 번째는 practice based. 이건 뭐냐면 1과 2. 그러니까 텍스트 베이스도 하고 필드 베이스도 하지만 사실은 같이 동참하면서 일해보면서 그래서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자립론에 대해서 하려면 내가 practice base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연구 방향을 practice base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RUPP 학생도 가르쳐보고 CPT 학생도 가르쳐보고 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 백그라운드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보통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OCMS의 또 닥터 버나드 프라이라는 제가 만난 백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정말로 천재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카데믹 학문 교육학에는 3가지 시스템이 있다. 첫째는 아메리칸 시스템이 있다. 아메리칸 시스템은 저 도넛 공장처럼 잔뜩 불러다가 그냥 막 빵빵빵 찍어내고 박사학위도 뭐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아서 거의 100명 시작하면 한 90명 졸업시키고 그리고 시험 보고 중간중간에 시험 보고 해서 그 분야에 쓰면은 그 논문을 가지고 여러 교수들이 점수를 매겨서 패스시킨다. 그게 이제 아메리칸 시스템이고 저먼 시스템은 아주 철저하게 가장 오래된 시스템인데 어떤 교수가 자기가 무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 교수 밑에서 뭐 5년 되건 10년 되건 죽어라. 그 교수의 연구를 열심히 해주고 그 교수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수가 되면 똑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연구를 개발해 나가는 거. 셋째가 이제 브리티시 시스템, 영국 시스템은 뭐냐면 튜터. 그래서 옥스퍼드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시작한 학교지만 교수 하나에 학생 2명, 3명 같이 살면서 수학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캄보디아에서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될까? 더욱이
아메리칸 시스템은 이 아무래도 실용주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과 임플리케이션, 그래서 결과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훌러에서 공부를 했지만 훌러 대학 그 논문 쓸 때는 그래서 그 논문이 나중에 그 애플리케이션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임플리케이션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베이스에서 연구를 했고, 제가 사실은 이 영국에 가가지고 첫 번 강의 제 세미나 때 저는 그래서 캄보디아의 300개 정도 교회에 자립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닥터 파이라는 분이 그러면 무슨 박사일 해? 그거 다 때려치고 그냥 가서 책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더욱이 오세메스의 입장은 이렇게 뭐 임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이 정확한 거는 벌써 잘못된 연구다. 왜? 그것은 방법론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순수한 연구는 아니다. 연구는 시작할 때 질문 2개를 시작하고 끝날 때 질문 30개로 끝나야 이게 제대로 된 연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PhD는 네가 연구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지 무슨 확실한 패키지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걸 비교하다가 자립교회 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가능한데 캄보디아에서는 불가능한가, 이 질문 연구 방향을 제가 브리티시 시스템을 쓰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30명 앉혀놓고 뭘 강의했을 때 얘네들이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이건 이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CPTI에서 제가 작년에 11명인가를 하고 10장 페이퍼를 쓰라고 했는데 1명만 썼어요. 그리고 제가 10명은 인컴플리트를 줬고 1명 쓴 분도 12장 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내가 한 거 그냥 그대로 베꼈고 자기가 쓴 거는 2페이지도 안 돼요. 솔직히 안 돼. 우리 이 친구들이 CPTI 나중에 미래 교수가 될 사람이라는데 무슨 뭐로 교수를 하냐고요. 그죠?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걸 하나도 안 써놨는데 뭐를 공부를 시키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그냥 전체 뭐 30명 할 것이 아니라 투터 스타일로 가야겠다. 그래서 브리티시 시스템. 그렇지만 또 브리티시 시스템처럼 밑도 끝도 없이 뭐 연구하라. 뭐 거기는 뭐 아직 솔직히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아메리칸 시스템 같이 좀 실용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겠다. 예를 들어 그 실용주의가 무슨 뭐 써먹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캄보디아에서 테스트 해보고 필드에서 프루프가 되고 그래서 다른 목회자를 훈련할 수 있는, 그렇다면 연구 방향을 귀납적으로 해야 되느냐 연역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 클래스에서 가르쳤어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한 30분이면 되겠지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딱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이해시키는데 연역적과 귀납적은 무엇이냐. 귀납적 연구를 하면 이것이 질적인 연구가 되는 거고 연역적 연구를 하면 양적인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How do you do inductive research? 귀납적인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observation이겠죠. 뭐예요? 자꾸 관찰하는 거예요. 뭘 관찰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줬더니 캄보디아 리더들이 드디어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거 캄보디아 잠언에 나오는 거거든요. 캄보디아 속담에 나오는 거예요. 네? 코끼리가 싸움을 하니 개미가 죽더라. 이거 딱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뭐라고 캄보디아 말로 하냐? 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대학원 학생들이. 코끼리가 싸우니까 개미가 죽네요. 그거 우리 속담입니다. 그래서 맞아 그거야. 그런데 우리가 리서치 입장에선 그냥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캄보디아 속담에 코끼리가 싸우니까 개미가 죽어? 그거 한번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죠? 네. 그거를 어디 가서 observe 합니까? 네. 아이고 바탄방 가서도 해보고 라타나끼리 가서 해보고 그죠? 시엄리에 가서도 코끼리가 싸웠더니 장소와 상관없고 코끼리가 여자 코끼리였다 남자 상관없고 그게 큰 코끼리였다 작은 코끼리 상관없고 코끼리가 하얗냐 까매냐 상관없고 이게 뭐 봄에 싸웠냐 겨울에 싸웠냐 상관없고 이게 목요일날 싸웠냐 토요일날 싸웠냐 상관없고 아침 7시에 싸웠냐 저녁 7시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코끼리가 싸우니까 네? 개미가 죽더라. 그죠? 그래서 하이포테시스라는 게 생기죠. 예측이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 하이포테시스가 뭐예요? When elephant fight, ants get killed. 이게
캄보디아 속담이에요. 코끼리가 싸우니 개미들이 죽더라. 이것은 귀납적 리즈닝,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어리가 나옵니다. 힘센 사람들이 싸우니까 힘 약한 사람들이 스트럭을 하더라. 뭐 정치에도 쓰이고 뭐 하겠죠. 이것이 개척교회랑 무슨 상관인가? 보세요. 귀납적 리즈닝으로 쭉 나갔더니 이게 qualitative research.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quantitative research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각 개인의 스토리를 들어야 되니까 퀄리티브를 하는 게 좋겠다. 우리 훈산이 가가지고 한국 가서 우리 캄보디아 말로 코끼리가 싸우니까 개미가 죽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고래가 싸우니 뭐야?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개척 캄보디아 컨텍스트에서는 교단 싸움에 개척 교회 목회자 등 터진다. 사실 교단들 싸움에서 자꾸 숫자 불리느라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지만 자립한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숫자를 불렸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아닌가. 데이밍 소라고 OCMS 교수님, 이분은 또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은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삼위일체 쪽으로 박사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강의를 하다 말고 갑자기 epistemology is almost ontology.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식하는 것이 거의 존재다. 그랬을 때 제가 와 맞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연구 방향은 뭐야? 믹스. 귀납적과 연역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한쪽만 하면 안 돼. 양쪽을 다 해야 돼. 서구는 계속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linguistic 언어적 그 논리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동양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거의 99.9%입니다.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음과 양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공행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CPTI가 지금 160개를 개척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진정으로 자립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런가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8명, THM 학생 8명에게 물어봤어요. 몇 년 공부해서 몇 년 사역해서 합쳐보니까 83년 했더라고요. 근데 8개 교회 중에 아직 다 비자립이에요. 비자립이라 썼습니다. 미자립. 자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third element를 던졌죠. 그게 멘토링을 뭐냐 하면 제가 RUPP에서도 학생들에게 몇 년 가르치다가 두 번째 해에 제가 네가 원하는 페이퍼 아무렇게나 써라 그랬더니 못 쓰더라고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해야 돼. 그래서 자립교회를 얘기하면서 당신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과연 11조를 했을 때 그 영향은 뭘까라는 걸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11조라는 책은 제가 영국에서 쓴 책이 한국말로도 나오고 캄보디아 말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연역적을 하되 11조란 엘레먼트를 넣어서 그 엘레먼트 그들이 스스로 지금 83년을 했지만 또 향후 10년에서 100년을 넘어도 드디어 결과적으로 자리 못하는 거 나와 있거든요. 딱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거를 같이 연구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CM 리앱에 있는 뉴 라이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 머니 라스라는 목사님이 제가 그 탕백콩 목사님하고 지금 제가 16년 이상 뭘 하고 있냐면 탕백콩 목사님 교회 뉴 라이프 교회 목사님들을 매년 노벰버 11월 달에 모아서 저기 부흥회 비슷하게 수양회 비슷하게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11조 강의를 듣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때 당시 13년인가 목회라고 교인이 한 150명인데 한 달에 80불밖에 안 들어왔대요 헌금이. 그래서 자기가 이번 주부터 내가 11조 한다 그랬는데 그 주부터 240불이 들어와서 240불 들어오면 한 달에 1000불이잖아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교인들 돈으로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이 티칭을 가지고 탕백콩 목사님 그리고 탕백콩 목사님 제자였던
모니락 이분들을 제가 지역별로 11조 운동을 할 때 가서 하고 여기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거에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 9명 있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가서 11조 가르치고 11조 했더니 그 교회들은 다 자립하고 탕무크 목사님도 사실은 지금 가보면 저 근사한 빌딩이 서 있지만 옛날에 제가 이 탕베크 목사님 교회 주일마다 참석하는 교인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뼈만 하고 콘크리트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뚝뚝 떨어지고요. 녹이 쓸어가지고. 근데 탕백홍 목사님한테 누가 한국에서 10만 불을 줄 테니 1억 줄 테니까 와서 부흥회하고 나보라 통역하고 이거 빨리 져버려. 그래서 내가 그러자고. 목사님 그럽시다 그랬더니 탕 목사님이 아니에요. 기도 이틀 해보시고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그럼 우리 교회 져줬다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되죠. 캄보디아 교회는 캄보디안 돈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쓴 11조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14,000불을 현찰로 내고 그 다음 사람이 너는 가난한 애가 무슨 14,000이야 그러고 자기가 더 잘 사는 친구였대요. 14만 불을 헌금함으로써 이 빌딩이 완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일 그 개척교회라는 이 프레임에서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가 우리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하되 저기 영국 시스템과 아메리칸 리설트와 이것을 멘토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 CPTI의 앨리스 8명의 학생들이 왜냐하면 8명의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들 다 CPTI 교수할 거래요. 이거 끝나면. 근데 CPTI 교수가 궁극적으로 목사인데 당신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향후 50년까지 그러면 선교사들한테 월급 받고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를 가르칠 거냐고. 아니, 계획은 야무지게 10년 안에 내가 자립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한국도 70%가 자립 못했다. 그건 뭐 인정한다.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열등 안에 든다는 나라고 캄보디아는 지금 123등짜리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다 자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앨리스 자립을 하고든 자세와 1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자립해야 는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블루프린트에 있어야지 자립하지 없이는 평생 가도 못한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하려면 그죠? 아니 성도가 낸 돈으로 목사들이 월급을 받아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무슨 뭐 선교적 교회는 또 멋이 들어가지고요. 작년에 가르친 몇 사람은 저는 선교적 교회를 미셔널 철치를 개척하면 됐어요. 근데 누구 돈으로 선교할 건데? 누구 돈으로? 니네 돈으로 안 하고 그럼 다른 사람 돈 갖다 또 선교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PTI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쫙 하니까 딱 30분 안에 끝나네요. 아까는 45분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많이 받고 했고 저는 지금 또 따로 지금 MOU를 제가 하고 있는 캄보디아 리서치 리소스 센터와 우리 CPTI와 MOU 세 개를 쓰고 싶은데 하나는 방질 목사님의 영성을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가르치자. 그다음에 교회 개척론에 대해서 이런 프랙티컴 필드에서 하면서 그거를 텍스트북으로 개발해 나가자. 세 번째는 제가 RUPP에서 시작한 인식론. 캄보디아 말로 nothing, zero가 soul이지 않습니까? soul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무가 아니라 something이에요. 유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soul은 유인데 자꾸 그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캄보디아 사람 우리는 불교인입니다. 불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뭐 창조했다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냐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친구가 제가 키운 제자. 그래서 마스터 디시스 2개 나오는데 그 친구들 논문을 제가 영어로 해서 교정해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RUPP 철학과에 제일 처음으로 영어로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CPTI에서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느 또 연구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건 좀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지금 다 학위를 받고 돌아온 교수들, 예를 들어 왓스나 같은 교수님, 또 우리 양 선교사님, 지금 개척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개척해서 자립하고, 그 자립한 그 샘플들을 또 다시 패키지해 가지고 교과를 서로 만들어서 CPT에서, 그래서 한 다음부터는 그래도 우리 CPTI가 개척해서 10개는 아주 성장시키고 잘하는 교회에 샘플이 있다. 그럼 가서 샘플 교회 가서 훈련도 받고 또 그 사람도 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립하는 교회를 캄보디아에 개척해서, 저의 첫 번째 연구 질문, 왜 시베리아에서 되는데 캄보디아에서 안 되냐는 질문에는 캄보디아도 됩니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